전남의 예, 오늘 이렇게 순천에 다시 왔습니다. 제가 당대표 취임하고 나서 가장 처음으로 진행했던 호남 일정 중에 하나가 이제 순천 여수 광양을 방문하는 그런 일정이었는데 몇 달 만에 다시 오게 되어서 참 모두 반갑습니다. 아, 뭐 사실 제가 호남에 오면서 계속 천명했던 것이 지금까지의 과거와 역사에 대한 우리의 반성과 어쨌든 입장 표명은 김종인 위원장께서 비상대책위원장 계셨을 때 좋은 어떤 선례와 그리고 물꼬를 틔워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그대로 계승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제가 당대표가 된 뒤에는 이제 그런 것보다 호남의 미래와 젊은 세대 관심이 있어하는 먹거리, 일자리 문제를 저희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진일보한 호남 정책을 펼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실제로 그 기조를 이어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이 방문하기 전에 그저께 저희 당 대선 후보의 발언으로 인해 가지고 호남 지역민들께서 이러한 진정성에 다소 의구심을 풀 만한 상황이 되지 않았나 해서 상당한 우려를 하면서 또 이렇게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경선이 진행되는 과정이고 그리고 경선 과정에서 각 후보는 각 후보의 생각에 따라서 발언을 하고 또 그에 따른 평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특정 후보에 대해 발언에 대해 가지고 평가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까지 저희가 지속해왔던 그런 김종인 위원장 이래로 지속해왔던 그런 행보에는 전혀 변함이 없을 것이며, 특히 역사적 사실이나 그에 대한 평가 자체도 전혀 바뀌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저희가 누구보다도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평가, 재평가를 주도했던 정당으로서 그리고 특별법 제정에 앞장섰던 그런 정당으로서 누구보다도 항상 역사의 정설과 함께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남 각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당협위원장들께서 이 당대표의 확고한 역사 인식과 의지가 우리 당의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서 정설임을 전남 도민들과 또 광주 시민들께 널리 알려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저는 이 여수 순천 사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여야 합의로 특별법 제정에 저희가 같이 앞장섰고, 무엇보다도 그 앞으로 진상 규명부터 멀게는 또 배보상 문제까지 저희가 앞으로 밟아 나가야 될 과정이 많습니다. 그 과정에서 항상 진실되고 또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다수의 생각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항상 임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가 제가 봤을 때 호남의 미래를 논하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었는데 다소 그런 과거의 이야기를 하게 돼서 우리 전남 도민들께 죄송하고, 지금까지 저희가 이따 또 정운천 전 장관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은 우리가 국민통합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호남 동행이라든지 당에서 1년이 넘게 지속되어 왔던 이런 구체적인 행보들은 또 지역 주민들께 잘 알려서 저희가 말로만 이렇게 호남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어떤 특정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민주당보다 훨씬 앞서 나가는 그런 정당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널리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광주 글로벌 모터스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께서 그 경차 캐스퍼를 온라인 구매하셔가지고 상당히 이슈가 되었던 그런 적이 있는데, 사실 그 광주 글로벌 모터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입법 과제 같은 것들은 오히려 과거에 KBC에서도 보도한 적이 있지만은
그 오히려 민주당 의원님들이 입법 절차에 대해서 소극적이셔가지고 저희 당의 전주회 의원님, 전주회 의원님 역시 집안이 호남 출신입니다. 근데 전주회 의원님께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셔가지고 이 광주 글로벌 모터스라는 새로운 시도에 있어가지고 입법을 통해서 저희가 아주 그 정확하고도 또 신속한 지원을 했던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주 글로벌 모터스와 같은 시도를 그때 저희가 방문했던 전북의 군산에서도 저희가 군산형 일자리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을 지속해 나갈 것이며 특히 이 전남 동부에 경제력이 집중되어 있는 여수 순천 광양 지역에서도 지역의 교육 문제라든지 고등교육기관의 유치 문제라든지 아니면 또 산업 발전에 필요한 여러 가지 교재 개혁 문제 있어가지고 저희가 항상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 지역 위원장님들이 그런 문제에 있어서 아주 좋은 창구가 되어 주실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들 노력 많이 하셨고 이번에 또 새로 임명된 당협위원장께서는 더더욱 이런 것이 저희 당의 주요 당무임을 인식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지역민들의 훌륭한 창구가 되어 주시길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또 저희의 행보가 이 국민의힘이 전국 정당화하고 무엇보다 지금까지 많은 대표성을 떼지 못했던 저희 호남에 있어가지고 저희의 대표성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 언론인들 계시니까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자면은 한 가지 제가 그래도 밝은 표정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번 경선에서 저희 국민의힘에서 그 호남 지역 당원들의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남 지역 그 주민들과 당원들의 민심도 과거보다 월등히 많이 저희 경선에 반영되기 때문에 더더욱 앞으로 적극적인 그런 정치 활동을 호남 지역에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사실 그 여순 사건 관련해 가지고는 특별법 제정에도 동참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여순 사건이 10월 19일에 이제 시작되긴 했지만은 사실 우리 특별법에서도 이야기하듯이 그 뒤로 6년 동안 이어진 그런 어떤 과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있었던 많은 일들에 대한 진상 규명을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상당한 시일과 또 노력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 과정 전반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관심을 갖고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느 당이든지 경선 과정 중에서 이런 다소 우려를 살 만한 발언이 나왔을 때 당대표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실제로 경선 결과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하지만 이번에 제가 이례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 가지고는 지속적으로 윤 후보의 생각이 당의 공식적인 생각과 배치되어 있다, 그러니까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아마 그건 뭐 이 건으로 인해 가지고 방금 질문하신 것처럼 호남 지역에서 저희가 가졌던 노력이 또 최근에 저희가 노력을 열심히 했던 편이기 때문에 호남 지역민들에게 더 큰 상처로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제가 적극적으로 이 발언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나선 것입니다. 근데 뭐 기본적으로 당원의 수가 호남에서 당비를 내는 당원의 수가 10,000명이 넘어섰고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 정치하는 어느 누구를 할지라도 과거처럼 소위 뭐 제가 그냥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은 과거에는 당내 선거에서나 아니면 뭐 공직 선거에서도 호남의 표를 사실상 포기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주 안 좋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큰 선거 전략을 짜면서 사실상 호남 고립론을 이제 기본 전략으로 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그런데 앞으로 있는 대선이나 어떤 선거에서도 그런 호남을 배제하고 생각하는 어떤 선거 전략이라고 생각할 수도 없고 그리고 저희에게 또 좋은 기회입니다. 기회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전당대회 때 광주 연설에서도 밝혔듯이 80년 광주에 있었던 과오라는 것에서 완전하게 자유로울 수 있는 85년생 당대표가 들어선 지금이 저희가 새로운 행보를 하고 역사에 대해 가지고 겸허하게 나설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노력은 꾸준히 경주해 나가서 제 기대는 제가 당대표를 하고 나면은 그래도 국민의힘이 호남에서 훌륭한 대안 세력이 되어 있기를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유권자의 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윤 후보가 이번에 어떤 그런 악의를 가지고 이런 발언을 했다라고는 저는 아직까지는 섣부른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이런 일이 지속되면 후보가 표의 확장성을 갖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후보가 가장 먼저 느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또 이제 윤 후보가 본인의 어쨌든 표현에 대해 유감 표명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뭐 충분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앞으로 이 본인이 어쩌면은 사실 저희 당에 들어온 지 이제 3달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 3달 정도 된 시점에 저희가 윤 후보에게 상당히 당내에서도 당 밖에서도 기대가 많았던 것은 윤 후보가 예를 들어서 대학교 시절에 그 신군부에 대해 가지고 모의 재판에서 사형을 구형한다든지 이런 인식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또 호남에서도 지지를 보낼 만한 인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대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경쟁력을 스스로 열화시키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본인이 적극적인 이런 정정 조치 본인의 어쨌든 실수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뒤따를 것을 제가 당대표로서 어제부터도 얘기했지만 공개적으로 계속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의 대선 주자들 중에 주요 후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경쟁력 아까 말했던 그런 호남의 기대치를 열화시키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보를 할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제가. 예, 제가 사실 오늘은 이제 공무라고 했을 때 이제 이 주로는 이 그 전남 지역 당협위원장들과 전남 지역 당무를 논하는 것이 있고 또 저희 누리호 발사를 저희가 참관하는 그런 일정이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뭐 참 당대표가 국민의힘 당대표가 고흥 지역을 딱 이렇게 방문하는 건 쉽지 않은 그런 일이고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그 상대 당 대표인 송영길 대표께서 출신지가 고흥 지역이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과거에 고흥 지역에 여행을 갔을 때 송영길 대표 현수막도 붙어 있고 이런 걸 봤는데 당장 여기 저희 당만 하더라도 여기 김철근 정무실장이 그 고흥 출신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 사정을 잘 알고 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꼭 이런 순천과 그리고 또 광주, 여수 같은 전라남도의 수부 도시들 외에도 그런 지역까지도 저희가 구석구석 살펴가지고 대선을 대비한 공약 같은 것들을 준비하고 또 이렇게 발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과거에 대통령 선거 때 2012년 대통령 선거 때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출마했을 때 그 당시 당 대표셨던 황우여 당 대표께서 후보와 별개로 이 호남 지역에 상주하면서 호남 지역의 핵심 공약들이나 이런 것들을 챙기고 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 저희 후보가 결정되고 또 후보가 일정을 수행하는 과정에 후보 본인도 그 호남 지역에 대한 그런 방문 일정이나 아니면은 여러 정책 행보를 많이 해야겠지만은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특히 후보가 다 살필 수 없는 예를 들어 전라남도는 특히 도서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연안 지역 같은 곳들은 후보다 상세하게 이렇게 또 방문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일정을 짜서 그런 지역의 공약도 살피고 또 민심도 살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것을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예.